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토트넘 소식입니다. 어느덧 38라운드 중 16라운드가 지나가고 있는 EPL은 리그의 반환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팀이 거의 한 번씩 만나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그의 윤곽이 잡히는 시기인데요. 하반기에는 각 팀이 두 번째로 만나며 더욱 치열한 전술 전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작지 않은 변수를 만들어줄 하나의 요소가 바로 1월 이적 시장인데요. 토트넘은 벌써 한 선수와 강력한 링크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의존성으로 대표되는 토트넘의 오래된 숙제, 과연 이를 풀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토트넘과 무리뉴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은 현재 케인과 손흥민을 필두로 어느 정도 스쿼드를 갖춘 상황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중용되는지 아닌지 벌써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난 상황이죠.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손흥민과 케인은 지금도 주축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는데요. 풋볼 런던에서는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토트넘을 떠날 7명의 선수를 짚어보았는데 왜 아직도 이적을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데니 로즈 외에도 조 하트에게도 밀려나버린 가자니가 키퍼, 기회가 없는 제드송, 유망주 잭 클라크 등 당연한 명단 사이에 빅네임 하나가 껴있었습니다. 바로 델레알리 선수인데요. 원조 데스크라인의 D를 맡은 델레알리, 에릭센도 떠난 상황에 토트넘 팬들은 알리가 무리뉴 체제에 잘 녹아들기를 바랬지만 팀에 대한 비판을 최근 극도로 삼가며 선수 개인에 대한 비판을 막는 무리뉴가 유일하게 저격하듯 비판한 선수가 바로 델레알리 선수입니다. 자책골을 넣은 오리에도 개인적으로는 지책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무리뉴가 말이죠. 한때 손흥민, 에릭센 그리고 케인과 극강의 콤비를 보여줬던 델레알리는 어쩌면 자신의 플레이에 맞춰주는 팀을 필요로 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선수 중심보단 전술 중심으로 스쿼드를 짜는 무리뉴와 맞지 않다 평가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델레알리는 옛 인연인 포체티노 감독과의 커넥션도 재조명되며 파리 생제르맹의 부임이 임박한 포체티노를 따라갈 확률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다만 2024년까지 남은 긴 계약 기간이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도 델레알리를 무작정 잡아둘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애슬레틱의 기자 데이비드 오른스타인은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 동향에 대한 질문에 올 여름 나름의 대규모 보강을 한 토트넘이 영입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며 유일하게 영입을 진행할 방법은 누군가가 팔리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현재 확실하다 못해 전성기급의 활약을 펼치는 손흥민과 케인을 토트넘이 놓아줄 리는 만무한 상황에 돈이 되는 건 역시 알리인데요. 오른스타인은 무리뉴가 호이비에르의 역할을 해줄 백업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옵션들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능만큼은 어찌 보면 확실한 델레알리를 팔면서까지 무리뉴에게 필요한 자원을 사온다면 그 자원은 정말 검증된 선수여야 할 텐데 이 델레알리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신뢰와 애정이 작지 않은 만큼 사실 알리를 내보내고 누군가를 데려오는 작업이 쉽게 이뤄질 상황은 아닙니다. 게다가 케인 뒤로 들어가는 플레이와 손흥민과의 연계를 보여줄 선수로 여전히 델레알리의 역할을 기대하는 팬들 또한 아직 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가능성에 기대기는 너무 아쉬울 이번 시즌의 토트넘인데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꽤 오랫동안 선두 자리를 지켜보기도 했으며 비록 한 주간 2연패를 당하면서 리그 순위가 추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EPL의 혼전 속에서 버티고 있는 토트넘이긴 합니다. 울버햄튼과의 막바지 무승부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지만 오죽하면 EPL 팀들이 대거 무승부를 거두는 상황도 따라주니 말이죠. 팀에 1년 임대로 합류한 베일마저 리그에는 거의 나서기 어려운 가운데 무리뉴로서는 더 많은 리스크를 질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텐데요. 토너먼트에서 8부 리그 마린을 만나는 등의 엄청난 대진운을 만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 기회를 확실히 잡기 위해 검증된 인원들을 중용할 무리뉴 감독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알리를 무리뉴가 더 인내할지가 미지수인데요. 게다가 무리뉴는 이번 시즌 어떤 대회라도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조금이나마 더 확실히 붙잡기 위해 노리는 자원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자원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에게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수를 꽂았던 존재, 현재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 라이프치히의 주장이기도 하며 만능 선수 중 하나인 마르셀 자비처 선수입니다. 올해 3월 11일이죠. 토트넘과의 라이프치히의 챔스 16강전 2차전. 토트넘은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3-0이라는 쓰림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 손흥민과 케인의 부재로 인해 그야말로 잇몸으로 싸운 토트넘이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자리는 알리와 모우라로 채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토트넘의 전반전에만 2골을 꽂아 넣은 선수가 바로 이 마르셀 자비처 선수였으며 그때부터 이미 무리뉴는 관심이 있었다 합니다. 자비처는 측면 미드필더로도 뛰지만 주로는 중앙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토트넘이 필요한 중원에서의 플레이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자비처까지 토트넘에 오게 된다면 토트넘은 또 한 명의 주장 출신 선수를 데려오는데 조하트, 도허티, 호이비에르, 케인, 손흥민, 요리스 등 주장 역할을 맡을 정도로 자신과 팀을 통솔하는 능력이 강한 선수를 원하는 무리뉴의 의중도 느껴집니다. 자비처는 현재 600만 유로의 연봉으로 라이프치히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으며 그 이상의 연봉을 주기 어렵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크리스티안 팔크는 무리뉴가 자비처에 관심이 있으며 자비처 역시 토트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가 팔려서 돈을 확보해도 외국인 선수 자리가 이미 차 있는 토트넘은 외국인 선수 처분을 하지 않는 이상 새 영입도 어려울 듯 보입니다. 난제가 쌓여있지만 분명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들은 해외 팬들은 의견이 분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외 반응 바로 살펴보시죠. 델레가 주급시 5만 파운드일 텐데 알리 팔고 자비처 데려오자. 누군가가 델레에 3천 파운드 얹어서 자비처랑 우파메카노 데려오자던데. 자비처는 올지도 모르지만 우파메카노까지 데려오긴 힘들 듯. 알리가 우리에게 높이 평가되지만 우파메카노는 적어도 7천만 파운드일 거야. 자비처 영입 발표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놓친 이후로 이게 우리의 팀을 끌어올릴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어. 이거 완전 매달려야 해. 레비 얼른 사인해. 제발 레비, 제발 레비. 예전에 자비처는 좀 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의 선수였지만 지금은 좀 더 수비적이고 온다면 은돔벨레나 로셀소를 위에 두고 시소코를 대체할 자원이 될 거야. 그는 마무리도 훌륭하고 패스도 잘해. 맨유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활약하는 걸 봤단 말이야. 나는 그가 훌륭한 영입이 될 거라 생각해. 그는 더 어리고 더 나은 시소코 같을 거고 공을 전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레비가 센터백 하나와 함께 그를 데려온다면 나는 1월 이적 시장을 기쁘게 보내줄 거야. 라이프치히와 맨유 경기를 보면 득점에 거의 다 관여를 했어. 그리고 시소코처럼 뛰어다닐 수도 있는 선수지. 괜찮은 녀석이야. 손흥민과 케인의 완벽함에 결과를 가져왔던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의 짐을 덜기 위한 여러가지 영입들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센터백의 부재로 인해 팀은 내려앉아 경기를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더 정교한 빌드업이 필요해진 상황에 자비처는 좋은 선택지죠. 과연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의 전성기에 가까운 활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팀의 퀄리티를 끌어올리며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데 성공할지, 그리고 이와 동시에 델레 알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이미 경기장 밖에서도 치열한 영입 전쟁이 시작된 상황,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